네,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자, 마감방송 5%고요. 자, 미국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죠. 자, 선물이 한 0.9%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오늘도 보시다시피 5,846, 6천이 좀 보입니다. 자, 오늘 노무라에서 일본의 IB 노무라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상반기에 8천 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좀 급진적으로 내놨어요. 자, 제 주위에서도 주식 안 하는 분들이 슬슬 연락이 좀 자주 오기 시작합니다. 자, 시장에 저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다 보고 균형적인 시각을 실전 투자 측면에서 전해드리는 빅스윙 채널이고요. 자, 오늘도 한번 미국 간단히 보고 우리나라 위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말에 미국 쪽 관세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같이 공부하셨고, 아직도 박스로 보긴 해요. 지금 약간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트럼프의 사관세가 대법 위헌 파견이 났습니다. 그 뒤에 나올 약간의 변동성. 자, 이란에 대해서 또 미국이 단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뭐 27일에는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공격에 대한 리스크 살짝 있고요. 금주에 또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여전히 저는 AI 성장성이 꾸준히 된다고 봐요. 큰 흐름 문제없는 차원에서 차별화 정도 생산성만 챙겨보시면 되고, 여전히 블루아울 같은 거는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붉어질 건 아니라 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금메달 국장, 이제는 저는 선진국 프리미엄화 되는 과정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S&P라도 제가 비교를 살짝 해드렸죠. 자, 글로벌 IB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7천에서 8천까지 공고인이 불고 있는 상태고, 오늘 3전 한익은 살짝 쉬었어요. 6천 전에 약간의 경계감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보는 스윙 차원에서는 추세상 문제가 별로 없고 수출과 어닝이 계속 상방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SK 회장인 최태원님하고 우리 하는 총재 이창용님 얘기를 한번 전해볼게요. 우리 보는 측면에서. 자, 시장은 제가 보는 내용들이 섹터와 종목이 순환매가 돌아요. 선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삼전 한익은 당연히 좋죠. 코스피 좋은데 다른 종목으로 돈이 가면서 덜 올랐더니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중에서 바이오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금요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들고 있었던 알테오젠 줄이고 우리가 더 강한 바이오로 포트를 좀 바꾼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전 포트 측면에서 봐주시고, 올해 들고 있다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한번 그런 얘기 좀 드릴게요. 자, 박스 미장이 이번 주도 약간의 불확실성을 보이겠지만 뭐 추세적인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국장은 선순환되는 시장 흐름과 함께 주말에 좀 많지만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도움되는 월요일 정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기본입니다. 이 달러 관련 다 있는 이 박스, 매크로 박스가 가장 기본인데, 달러는 97.4로 살짝 떨어졌죠. 트럼프가 약간 위세가 좀 그래될 수 있습니다. 관세부 판결 이후에 흐름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올해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10년물 금리도 4.07 유지하고 있고요. 유가는 66불 넘어갔다가 살짝 빠져있죠. 65불인데 어쨌든 지금 제한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수 있다. 지금 이란에서 손을 좀 내밀면서 이제 대화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27일날 이란 협상 전에 이 공습에 대한 단계적인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림자가 보고 넘어가면요, 10년물 괜찮고 이 빅스 지수가 아직 살짝 위에서 일부적인 경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박스권에서 되게 왔다 갔다 재미없는 그런 박스 유지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이제 어제 우리가 주말 공부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새로 나온 것만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에 새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받은 부분이 아이파 이런 법률이었는데요. 일단 적시 플랜 B를 내놓긴 했어요. 그거 안 되면 나는 뭐 새로운 관세 있어, 몇 조 나오고 있는데 15%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미중 관계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미중 관계,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이 가장 크게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있었는데 상무부의 어떤 논평이 나왔죠. 자,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국내 모두에게 불이익이다. 너네들 왜 그러느냐, 큰 스탠스 한번 계속 표명을 했고요. 자, 너네들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종합평가 중이고 우리 중국 자국 이익을 끝까지 수호할 것이다. 약간 신중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올라간 그런 표현이 좀 나왔어요. 자, 제가 볼 때는 4월 초, 3월 말에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전에 약간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장 그 평가들이 많죠.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꼼꼼한 베센트, 항상 이분 말이 저는 약간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야, 다른 법을 통해서 결국은 관세는 동일하게 매겨질 거야. 바뀐다 보지 말고
환급하는 거는 시간 많이 걸린다 했잖아요. 몇 년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하급 심의에 맡기겠다. 자, 어쨌든 대미 투자죠. 딴 데서 몇천억 불 총 합쳐서 뭐 7조 불인가 미국에 투자한다 결했지 않습니까? 관세 막 흔들면서 사실 이 부분이 트럼프와 베센트의 원래 목표였어요. 투자를 다 받아놨잖아. 이렇다 하더라도 투자가 안 될까요?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없지만 뭐 트럼프나 이제 미국의 파워 때문에 원래 목표는 달성했는 상태에서 뭐 수조 달러 되는 대미 투자는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조금 늘어질 수 있겠죠.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보면서 자, 환급 관련 줄소송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역법 122 자체가 생전 처음으로 그 닉슨 때예요. 그때 이제 금으로 뭐 달러 바꿔준다 해도 금태환법이 안 되다 보니까 온갖 혼돈이 다 생겼던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 만들어진 법이 122조입니다. 어쨌든 골치 아프죠. 이런 부분은 살짝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트럼프 입지가 약간 흔들리면서 뭐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이 있고 여론과 지지율 보고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겠죠. 자, 그럼에도 꼼꼼 베선토와 함께 미국 파워와 함께 단기 변동성 보면서 저는 매크로 박스, 항상 보는 매크로 박스와 미국 분석 싸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성장은 이번 25일날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는데 뭐 블랙엘, 루빈, 마진율 다 보면서 챙겨야 되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죠. 박스 내지는 상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챙기고 이게 기조가 살아야지 추세가 있어야지만 우리 반도체가 좋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최태현 회장과 딴 분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뭐 3전 한액에 대한 실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업밸류 나오고 있죠. 어닝밸류, TP 사양이 계속 되고 있으면서 13F라든지 각국 글로벌 IB들 실전에 있는 이 빅테크들이 계속 말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반도체가 계속 좋다. 내년은 마이크론 사라. 우리 마이크론 보면서 3전 한익의 프리밸류와 올라가는 업밸류를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블루아울 캐피탈 부분이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이거 아마 사무금융이고 아직까지 작다 하더라도 딱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2008년에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리만 사태가 2008년 8월에 터졌거든요. 딱 1년 전이었어. 물론 그 전에 당도 살짝 빠지긴 했지만 2007년 7월에 BNP 파리바에서 서프라임 관련 환매가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딱 그때 이슈가 있었더라고. 물론 그러고 한 6개월 이상 뭐 1년 가까이 올랐어요. 오르다가 약간 떨어지긴 했으니까 이게 확장될지는 블루아울 캐피탈, 사모금융 신용 문제는 제가 계속 챙기면서 카나리아 종목을 보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금주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게 보면 되고요. 뭐 저는 여전히 AI 에이전트라든지 AI 성장성과 이런 혁신성을 정말 좀 크게 무섭게 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잘 살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 주 실적이 엔비디아 있고 트럼프 국정연설 약간 불뚝 끓이고 뭐 대법관 나온다던데 되게 분위기 안 좋겠죠. 같이 한번 보면서 자, 기업 실적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반도체 비용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화요일날 휴레패크드라든지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날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런 거 챙기면 되겠죠. 이번 주도 뭐 그렇게까지 뭐 이란 관련만 잘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넘어가고 아시아는 오늘 일본 빼고는 다 올랐어요. 오늘 살짝 비트코인 움직였거든요. 자, 금 가격은 더 올라갔죠. 미국도 출렁거리니까 달러 약간 떨어지고 이제 안전자산이죠. 4,000불대 중반에서 바닥 다지다 봤던 금이 5,190불 약 올라가 있고요. 자, 대신에 요즘 계속 바보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저는 6만 불대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어쨌든 털고 간다 보는데 한 6만 7천 불 가다가 6만 5천 불 냈어요. 그러니까 또 살짝 이러니까 강제 청산의 마진콜에 여전히 레버리지가 아주 정신없는 곳이야. 약간 털면서 바닥 만든다 보는데 6만 불 다 바닥 만드는 과정 보면서 얘들 때문에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요. 11월 달에 2월 달처럼 많지는 않으니까 투신과 유동성 정도를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일본도 오늘 미국 따라가죠. 일본은 이제 MSCI 선진국이니까 1.1% 빠져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엔화가 살짝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홍콩은 어쨌든 관세가 가장 많이 맞고 있었던 중국 쪽이니까 오늘 중국은 쉬었나요? 그리고 홍콩이 2% 올랐죠.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2% 좀 많이 올랐고, 자, 대만은 지난주 내내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만에 개장했는데 여전히 1.2% 올라가면서 신고가 모드 계속 만들고 있죠. TSMC도 막 가진 않는데 어쨌든 신고가 근처에서 상방 박스 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는 MSCI DM 관찰국 가기 전에 대만 한 밟고 가보는 게
제 기본적인 목표를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오늘 지수는 약간 쉬었어요. 코스피는 0.6% 올라가고 코스닥 아침에 괜찮았다가 항상 제 말씀드리는 신고가죠. 신고가 돌파가 정말 좋은데 신고가제는 약간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 괜찮은 데서 코스닥 살짝 빠졌고요. 자, 우리나라가 드디어 프리미엄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ING 이런 데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그 사실 2020년부터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 때부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뉴노멀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하지만 한 8개월 만에 급하게 올라가는 뉴노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예전하고 우리나라 국장이 달라요. 빨리 정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오늘 둘 다 음봉이 났습니다. 미국 이슈라든 말씀드렸던 관세 문제, 이란 이슈, 실적 관련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경계는 있었겠죠.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도하는 편이었습니다. 대신에 코스닥은 외국인 샀어요. 오늘 살짝 쉬었다 해도 국장의 상방 추세는 전혀 변함없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노무라가 사실 노무라는 이제 IB 쪽에서 아주 신뢰 있게 보진 않는데 이것도 약간 지른 스타일이야. 골드만삭스처럼. 그런데 노무라 보고서를 나왔는데 코스피가 7,500에서 8,000까지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 올렸어요. 근래 보시면 며칠 나왔던 부분에 CT 7,000 봤죠. JP모간도 7,500을 부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마찬가지인데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장의 어닝 밸류, 특히 정책까지 붙으면서 이제 PER이 포워드로 10배에서 12배, 13배까지 보면서 삼전 한익이 가장 기본적 삼전 한익이 코스피 전체 상장 기업 순이익의 64%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뭐 제가 이제 노브노라든지 TSMC 말씀드리면서 뭐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딴 데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좀 좋게 보는 하나금융입니다. 하나금융 리서치에서는 이분도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7,900 코스피를 불렀어요. 라드 리서치 센터 보고서 나왔고요. 삼전 TP를 27만원, 한익을 150만원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는 과정은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올해 초에 계속했던 그 글로벌 분산돼서 아시아 이머징 자금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 있고 우리나라 내용들은 ETF들, 패시브로 사는 ETF가 여전히 좀 각광보고 있는 그런 수급입니다. 자, 요건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딴들이 어떻게 대중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이창용 총재님을 항상 리스펙하고 실전 투자 측면에서 많이 인용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그런 말 했어요. 이창용 총재님께서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제로였습니다. 하반기 가면서 이제 1% 넘어 1.8%까지 올랐는데 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 수출이 또 좋게 나왔죠. 양호해진 소비 심리와 뇌수 회복, 뭐 정부 정책 플러스 어떤 정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좋다.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작년보다 상당폭 높아질 거다. 이제 1.8이 아니라 딴 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이 2%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 넘어갈 수 있으면 거의 상위권이에요. 자, 대신에 반면에 자영업자들 취약 부분이라든지 신용이 되게 위험하다. 금융 쪽에서도 극차별화되면서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냉정한 어떤 실물 경제보다는 우리 실전 투자를 계속 키워야 되는 투자 필수 시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긍정적인 전망이 있더라도 실제로 시장과 함께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참고하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자, 코스피는 5,800 넘어갔고요. 오늘 삼전 한익은 보합이었지만 6,000전에 살짝 경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또 빠지면 또 신규로 사실 분도 좋은 게 될 거라 봐요. 자, 대신 확장되는 측면에서 삼성전기나 생명이나 LG전자 다시 좀 반등 주면서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현대차도 좋습니다. 대신에 제가 금요일 얘기 드렸던 정권이 좀 쏠렸다 했잖아요. 정권주라든지 또 더불어 같이 올라갔던 보험주 같은 것들이 매물 좀 많이 맞아서 음봉을 좀 길게 맞았죠. 자, 코스닥은 신고가 안 났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나쁘지 않고 순서는 돌아온다 봅니다. 어쨌든 가장 크고 대표적인 섹터죠. 바이오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살짝 개별주는 있었지만 바이오 전체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힘을 좀 보탰고 한올바이오나 보로노에 같은 창고주들이 신고가 갔었죠. 자, 대신에 지수가 많이 못 올랐던 거는 딴 것들이 있죠.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로봇 우주 이런 테마나 2차전 약세다 보니까 지수는 전체로 좀 못 올랐던 그런 날입니다. 선순환 도는 거예요. 자, 섹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했던 8,000시대 올해 상반기도 가능하다 말했던 8,000시대를 좀 보시면 좋겠고 실적까지 챙겨봐야 되겠죠.
자, SK의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이분도 약간 인사이트 있는 분인데 어쨌든 하이닉스를 제일 잘 아시겠죠. 실무자 있는 분인데 2026년 올해 하이닉스의 실제 이익이 영업이익이 1000억 불대. 자, 지금 환율 따지면은 140조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IB라든지 전망처럼 가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나라 PBR을 충분히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삼전 한익, 참고로 한익이든 1635 같은 지수들은 계속 갖고 있는 분을 키우시든 신규로 돌아오는 분이든 기본적으로 깔아두셔야 할 포트라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삼전 파운드리가 마이너스인데 적자인데 올해 가동률 80% 넘어가면서 흑자난다는 얘기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AI 빅테크 보면서 슈퍼반도체의 어떤 실적 챙기면서 이런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부장보다는 반도체 ETF 낫다는 얘기를 이틀째 안 드려볼게요. 자, 다음 섹터를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 현대차 괜찮았죠. 시총 3위는 계속 키우고 올해는 제가 테슬라 못지않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화. 새만금 쪽에 5년 동안 10조 원 투자해서 AI, 로봇, 에너지 이런 거 투자한다는 얘기했죠. 로봇 괜찮습니다. 홀딩 하시고. 자, 지금 네 번째 항상 말씀드렸던 약간 약했던 나쁜 손가락 한 개. 자, 바이오죠. 자, 바이오는 저는 차례 왔다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큰 돈이 왔다는 얘기를 2주째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빅머니 들어간 종목들에 대한 신뢰예요. 오랫동안 있던 것들은 결국 차례가 온다 보고 이제는 돈이 들어오면서 상방을 만들고 있다 저는 봅니다. 1월에 악재를 딛고 차례가 왔다. 보로노이, 한올바이오, 엘베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와 보고서 나오면서 올랐죠. 자, 절반 축소한 알테오전 때문에 2024년 샀던 건데 약간 이거에 대해 좋게 보는 분들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바이오는 남만 내용이다 뭐다 하더라도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수소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 포트 내에서 가장 빠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테오전 절반 줄인 상태에서 딴 것들로 더 극대화를 위해서 종목 두 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격하고 큰건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금요일 다음부터 강조드리고 오늘도 드리니까 실전 투자 우리 수익 차원에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자, 패시브 233740 잘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정권주는 금요일 잘 팔았죠. 금요일에 팔고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선순환 도는 겁니다. 같이 올라왔던 보험주까지 전체 조정 받고 있고 절반 팔아놨기 때문에 나머지 갖고 있는 얘기는 전략적으로 파토투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약간 약했는데 챙겨볼 1차 종목 한류도 나쁘지 않죠. 자, 좀 조방원전 중에서는 AI 전력주 좋아요. AI 전력주 중에서는 특징주 적어놨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AI 전력주들도. 자, 정책은 지금 정책 전에 수급 얘기 드려야 되네. 자, 수급은 기관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받았습니다. ETF 쪽에 정권 투자 괜찮았는데 어쨌든 코스닥, 코스피 살짝 팔았고, 자,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는 팔았지만 1조 원 계속 얘기 드렸고, 주말에 하이닉스 3전을 외국인 파는 이유, 20조 파는 이유가 떠나는 거 아니라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주말 설명 잘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팔았다 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대신 코스닥을 1800억 정도 사면서 또 선순환 만들잖아요. 얘들이 이제 기관들이 있다 하지만 얘들이 한 로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개인 수급 106조 넘어갔죠. 환율도 강한 편이고 1440원대 초반입니다. 자, 우리나라 PER, 멀티플, EPS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 PER MSCI 기준으로 9.6배, 10배가 안 돼요. 다른 나라 비교하고 이머징 이제 대만보다도 반밖에 안 되고 이제 선진국까지 볼 수 있는 프리미엄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섹터까지 정리하고 참 보니까 뭐였지? 아침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 나왔어요. 우리나라 정책과 우리나라 좋으니까 글로벌 쪽 각광을 좀 받는다 말씀드렸는데, 자, 블룸버그 오늘 뉴스 이런 뉴스였습니다. 제목이 한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자국 시장을 세계 최고 성과로 만들었나. 이미 작년부터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뜨면서 글로벌적인 관심과 자금들이 이머징이든 국장이든 유입되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 달에 MSCI DM 관찰국 와치리스트까지 계속 꾸준하게 봐주세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월요일이고 이번 주도 미국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순환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하게 보입니다. 아직도 정 못하시면 안 돼요. 신규로 오신 분들도 빨리 정하셔서, 아직도 안 늦었다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금 4개 포트 딱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크고 이제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선순환 되는 측면에서 지금 차례 들어오면 아직도 살 게 있어요. 우리는 더블 파동 보기 때문에
파트도까지 봐주시고 종목을 한번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익 좀 많이 내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멤버십 같은 것도 좀 많이 봐주시고 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고 파트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